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3일 밤 12시입니다. 작금의 한일 갈등 사태를 이해를 하려면은 요점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 복잡한 것 같은 사안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요약력이라고 그럽니다.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요약력이라고 그럽니다. 이 요약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걸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본질을 정리하느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를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 이해 안 되는 점이 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정리를 하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맨 처음이 이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대응할 것임을 누차 경고하였는데도 왜 준비 없이 당하고 있나? 왜 문재인 대통령은 경계에 실패한 장수가 되었나? 이겁니다. 이게 무능해서 이런 것인가? 나태해서 이런 것인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한일 갈등을 유도를 해가지고 한일 우호 관계를 파탄내고 그럼 자동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한미일 자유동맹이 반신불수가 된다. 이것이 목적이냐? 반미로 가기 위해서 반일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당하는 척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성향을 보면은 상당히 정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일본의 수출을 일본에 대한 수출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게 이게 보복수단이 될 수 있나?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으로 우리 물건을 수출을 할 때 좀 더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으로 수출을 방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일 무역 적자를 연간 200억 달러씩 보고 있는데 수출을 더욱 어렵게 해가지고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겠다는 이런 자살적 행동입니다. 근데 이게 국가 정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자해극을 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일본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체를 망가뜨리기 위한 안을 내어놓았다. 참 이상도하다. 요걸 잘 연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 미국들어 중재를 써달라고 조르면서 왜 청구권 협정에 적힌 대로 제3국 중심의 중재위원회 구성은 반대합니까? 아니 미국들어 제3국 중재 당사자가 되어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면은 답은 이 사태를 계속 끌고 가겠다. 한일 갈등을 해결하지 않겠다. 계속 끌고 가겠다. 그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일 시위를 하는데 왜 아베도 없는 광화문에서 합니까? 왜 도쿄 긴자에 가서 안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본을 향한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문재인 정권의 반대파를 고립시키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다섯 번째, 불매운동은 한국인에 대한 공격인데 이건 자해극 아닙니까? 불매운동을 하면은 일본 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한국인이 손해를 봅니다. 이게 무슨 일본 응징입니까? 한국인에 대한 응징이지. 이것도 아베나 일본과 싸우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공격하는 겁니다. 국민을, 동족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보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데 이를 파기한다고요? 수출 세계 6위의 나라가, 한미일 군사 자유동맹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안보에 치명상을 각오하고 자해 공갈단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의도하는 바는 한일 관계 파탄을 넘어서 한미일 동맹을 해치겠다는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추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일곱 번째, 일본들은 가해자니 적반하장이니 하는데 왜 김정은의 북한 정권에 대하여는 그런 소리 못합니까? 더구나 요사이 한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왜 김정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수상을 향해서 했던 그 이야기를 못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김정은이가 친구고 아베가 적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동맹과 친구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해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은 이적분자라고 하는데 이 이적분자 그룹에 들어갈 사람이 1,000만 명 이상입니다. 이들을 다 이적분자는 감옥에 보내려야 됩니다. 감옥에 보내려면 지금 감옥의 200배를 더 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수용소 군도로 만들어야 해요. 대한민국을 수용소 군도로 만들더라도 문재인의 이념적 반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면 다 숙청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입니까? 전체주의 독재 국가입니까? 아홉 번째, 그래도 문재인 국정 잘한다가 48%입니다. 그 이유가 외교를 잘한다, 북한을 잘 관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수준이 문재인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이 국제법이나 국내법의 모든 법, 특히 국제법의 출발점은 라틴어로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라틴어입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것은 법을 배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라틴의 이 법언입니다. 법격언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게 모든 법의 출발점입니다. 헌법이든 형법이든 민법이든 그 바탕에는 법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게 무너지면은 법치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문명도 무너지고 완전히 폭력이 난무하는 정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청구권 협정과 한일기본조약은 작년까지 53년간 중단 없이 지켜져온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켜져온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쪽이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11번째, 딸을 조선 침략 인맥이 세운 도쿄의 거구대학에 보낸 사람이 토착외구입니까?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토착외구입니까? 토착외구는 한국 땅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찾는 게 쉽지 않을까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리스트를 제가 쭉 뽑고 있습니다. 12번째. 물건을 조심스럽게 한국으로 팔겠다고 하는 게 경제 침략이 되나요? 뭘로 침략을 하는 거죠?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에 물건을 안 팔겠다는 거 아닙니다. 팔기는 파는데 심사를 해가지고 이 물건이 나쁜 무기 만드는데 혹시
서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 침략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침략 또는 선전포고란 말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럼 실제 전쟁이 났을 때는 그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왜 이런 비명을 먼저 지르냐 이거죠. 그 다음 13번째 결론입니다. 일본을 적으로 돌리고 북한 정권을 친구로 삼는 적과 동맹 바꿔치기, 적 친북 반일 노선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 이런 결론에 저절로 도달합니다. 그리고 반일에서 반미로 갈 것이다. 최종 목표는 한미일 동맹 해체를 노린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답이 저절로 나오죠. 제가 의문을 던지면서 답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펀드빌드라는 우리 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에 글을 올리시는 분이 이렇게 우스개를 하나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서열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최상위법은 반일정서법. 이건 전 국민이 애용한답니다. 그 밑에 있는 차상위법은 때법. 이거는 민노총 등이 애용한대요. 그 밑에 있는 상위법이 헌법. 하위법은 법률. 최하위법은 국제법이다. 국제법. 나라와 나라의 약속 안 지켜도 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는 무시해도 좋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것은 한일 관계를 파탄내가지고 결국 한미 관계도 파탄내고 동시에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미일 자유가치동맹을 와해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의 인질로 만들든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속임수를 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부하로 만들든지 종으로 만들든지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70년의 번영을 보장을 했던 자유, 민주, 해양문화권에서 이탈해가지고 전체주의 독재가 판치는 대륙 세력권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힘을 쓰는 대륙 세력권으로 붙이려는 거대한 음모가 이번 한일 갈등으로 폭발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갑제닷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